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저녁부터는 시간당 2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오늘 낮 기온은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구름이 남북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종일 비가 오겠고요. 저녁부터는 빗줄기가 더 굵어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mm까지 오겠습니다. 요즘 올여름 별로 안 덥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7월이 관측 이래 손에 꼽힐 정도로 덜 덥다고 합니다. 비도 비지만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자리하고 있어서 남쪽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은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당분간은 더위보다는 호우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3도, 포항과 영덕, 울진이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흐리다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종일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어도 다음 주까지 비 내리는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흥해 주민들이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보상에 반영하고 각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지열발전소 시추 장비 철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장맛비는 주민들의 울분이었습니다. 촉발 지진의 진앙지 흥해읍 주민들은 생업인 장사와 농사를 제쳐두고 실질적 보상을 외쳤습니다. 흥해 지역 자생단체가 주최한 궐기대회에서 주민들은 포항 지진이 국책 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이고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정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도 피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진정으로 피해 주민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포항 지진의 핵심 증거인 지열발전소 시축이 철거도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두 행진 중 격앙된 주민들은 7번 국도를 1시간여 동안 점거했습니다. 정거 인면하기 위해 시축이 철수합니다. 정부, 대통령이야 사과하지 않습니다. 법이 피해 배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진상규명 특검하여 가해자 처벌해야 됩니다. 지도부의 설득으로 농성을 풀기는 했지만 집을 잃고 3년째 떠도는 이재민들의 서름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에 잘 사는 동네에 한정평뿐이 안 되는 가격 6, 7천만 원뿐이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 전 재산인 아파트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피난민처럼. 포항 지진 3년째 특별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오천읍과 청림동, 제철동은 포스코와 인접해 있고 쓰레기 소각시설과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환경 문제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시장이 참여하는 주민간담회가 어제 열렸는데 해결책도 없는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란 비판이 나옵니다. 더구나 시민단체 대표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취재진이 간담회장을 찾았지만 포항시는 비공개로 진행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소각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큰 논란을 빚어온 포항시 오천읍의 SRF 소각장. 포스코에서 그라파이트 성분의 검은 분진이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고 쓰레기 매립장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까지 오천과 청림, 제철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환경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시장과 지역 14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환경현안 소통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시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여론을 청취하는 새로운 시도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양해, 협조만 구하는 형식적인 자리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떤 대책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 없이 그냥 조금 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뭐 이런 그 형식적인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간담회 시간은 고작 1시간 30분. 시장과 공무원들의 발언 시간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도 주민 대표 1명당 5분 정도의 발언 기회만 주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포항시는 간담회 개최를 하루 전부터 언론에 알려 마치 소통 행정을 하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정작 간담회 토론 내용은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토론회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포항시는 밀실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언론사까지 퇴장을 시키고 비공개로 할 정도의 소통 간담회가 뜨면 뭔가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에 대해 포항시는 주민 대표와의 협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왜곡될 수도 있고 격이 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공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들이 다른데 왜곡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그 비공개를 그렇게 격이 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강덕 시장이 직접 나서 주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순수한 취지는 좋았지만 형식과 내용 그리고 언론을 대하는 방식 모두 포항시의 행정은 낙제점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영덕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조주홍 경상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3일과 4일 모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김희국 후보를 소개한 뒤 식대 계산에 관여한 혐의고 주민 2명도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조 의원은 밥값을 내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양군이 베트남 계절 근로자들을 모집해 울진 백암온천 숙박시설에서 자가 격리시키려던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영양군은 우리 정부가 계절 근로자 송출국으로부터 사업 종료 후 신속 출국에 대한 보증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베트남 당국과 협의했지만 진전이 없어 사업을 중단했다고 울진군에 통보해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입해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양식 뉴딜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경북 동해안 양식어업 인프라를 한 단계 성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어선어업은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을 통한 수산물 어획량은 8년 새 26만 톤, 32%나 줄었습니다. 어자원 고갈과 보호어종 증가, 어민 고령화 등이 원인입니다. 어선어업의 빈자리는 수입 수산물과 기르는 어업이 채워야 하는데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입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노르웨이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올 10월에 발표됩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바다 위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아쿠아팜 4.0 기술을 적용해 지난해 7만 5천 톤인 양식수산물 생산량을 2027년까지 26만 톤으로 늘리는 이른바 스마트 양식 뉴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노르웨이형의 대기업형과 그다음에 덴마크형의 양돈 모델을 잘 조합을 해서 실제 현장에서도 그 지능형 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보급될 수 있게.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양식 불모지였던 동해안이 양식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동안 양식의 걸림돌이었던 동해 바다의 거친 파도와 깊은 수심이 오히려 돔과 능성어 등 고가 어종을 기르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스마트 해양 수산특구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해 기르는 어업의 산업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내고 또 지역이 또 청년이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스마트 수산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산 넙치 1kg의 생산 원가는 32,400원으로 노르웨이산 연어 1kg의 생산 원가 18,300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덕 해안가에 모노레일과 알파인 코스터, 짚라인 등 관광체험 놀이시설이 들어섭니다. 대림건설과 사마는 영덕 해맞이 공원 주변 해안과 영덕 풍력발전단지 인근 지역에 2024년까지 760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 3.4km와 알파인 코스터 1.3km, 짚라인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어제 경상북도 영덕군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54만 명 이상의 관광 집객 효과와 799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금은 터로만 남아있는 경주 황룡사 일부를 증강현실 디지털 기술로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복원한 부분은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으로 실제 건물 크기로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증강현실로 복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관람객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24년까지 금당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은 단순히 유적지나 경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쉬는 관광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전통주와 음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소설 설국의 무대인 일본 니가타입니다. 이곳 니가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사케노진, 즉 술의 축제에는 이틀 동안 전 세계에서 14만 명이 방문합니다. 지역의 전통주가 단순한 술이 아닌 경제와 관광의 핵심이자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非常に大きな経済効果をもたらしているものと思っております。細かい数字がないので何とも言えませんが、その試算によれば約39億円の効果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지역의 전통주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6차 산업화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주가 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안동서주와 경주 교동법주, 문경 호선촌 등 지역의 전통주를 음식과 관광으로 연계하는 마케팅을 구축하고 체험 프로그램과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음식, 우리 문화 거기에 이제 전통주를 덧붙여 가지고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좀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좀 홍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역과 지역 농업 그리고 관광을 같이 연계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주 육성을 위해서는 전통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완화와 함께 자치단체 차원의 술 소비 촉진 조례의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요식업체들까지 지원을 해서 말이죠. 지역 술을 지역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국가에서도 그런 업체들에게 대해서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술과 음식, 문화와 관광의 접목은 지역과 농촌 활성화의 출발점이자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영주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계약 기간이 남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는데요. 직원이 해외에서 귀국하는 아들의 자가격리 문제와 관련해 시청에 항의 민원을 넣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55살 A씨는 지난달 17일 주방 보조로 있던 영주의 한 민간 어린이집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과 사전 협의 없이 영주시청에 항의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 신문 취재에도 응했다는 겁니다. A씨의 아들은 중국 해외 출장을 마치고 지난달 초 등록 주소지인 영주 본가로 자가격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 집에는 노모가 투병하는 등 집을 비울 수 없게 되자 영주시가 집에서 30분 거리의 소백산 생태 탐방원으로 격리를 권유했는데 이곳은 식사 제공은 물론
취사조차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A씨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뜬금없이 어린이집 원장이 나서 영주시 공무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잘 지내는 부분을 원해요. 그래서 담당 과장이든 팀장이든 대장이든 통화를 하셔갖고 저는 그래요. 선생님 좀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내 부탁 좀 드릴게. 그래서 통화 한 통 해주시고요. 마음 좀 풀어주세요. 2주 가까이 사과 요구가 이어졌지만 A씨가 끝내 이를 거부하자 결국 해고됐습니다. 시에 항의하는 거는 시민의 권리인데 왜 원장이 나서서 사과하라 마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직권남용이고 인권 모독이지. 어린이집 원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적 없는 부당 해고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엄중한 코로나19 사태 속 안전을 위한 직원 관리였다고 해명합니다. 긴급 본부 상황에서는 우리 교사들이나 모든 교직원들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들 가족들까지도 해외 입국자가 있거나 혹시나 동선이 겹치는 걸 민감하게 저희는 반응을 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시군부하고 보건소하고는 항상 맞물려 가는 기관이다. 해고 직원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시민의 문제 제기를 뒤로하고 행정기관에 알아서기는 구태의연한 태도가 한 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 반월성 경관 조명이 15년여 만에 나트륨 단색에서 LED 다양한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주시는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반월성 1.1km 구간 가운데 해자 복원이 끝난 박물관 인근 400여 미터 구간에 조명 등 70개를 오는 10월까지 바꾸고 나머지도 해자 발굴이 끝나는 대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반월성에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280여 개의 조명 등이 설치됐으나 해자 공사와 고장 등으로 현재는 50여 개 등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안정되면서 가정학습 신청 학생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둘째 주에 하루 평균 3,200여 명이던 가정학습 신청 건수가 넷째 주 1,600여 명으로 떨어졌고 지난주는 1,02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학교 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면서 등교 수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구름이 남북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종일 비가 오겠고요. 저녁부터는 빗줄기가 더 굵어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mm까지 오겠습니다. 요즘 올여름 별로 안 덥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7월이 관측 이래 손에 꼽힐 정도로 덜 덥다고 합니다. 비도 비지만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자리하고 있어서 남쪽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은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당분간은 더위보다는 호우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3도, 포항과 영덕, 울진이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흐리다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종일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어도 다음 주까지 비 내리는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